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폭탄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목을 죄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이 높다고 해도 삼성의 칩이 없으면 3년 안에 미국의 첨단 산업이 와해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삼성과 2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하자 백악관 화이트하우스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충격에 빠진 인물은 동맹국을 이용하여 지지율을 확보하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한국,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국가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구축한 관세 장벽에 갇히게 된 것은 중국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였습니다. 도대체 삼성전자가 개발한 어떤 기술력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굴복시켰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든 클락입니다. 스탠퍼드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구글 구길리에서 5년간 AI 개발을 이끌었으며 현재는 실리콘밸리의 유력 벤처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1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기술을 통찰하는 능력이 그만큼 탁월했기 때문이라고 자부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글로벌 테크 투자 포럼이 개최되던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투자자들과 기업인들로 북적이는 컨퍼런스 홀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테크벤처 캐피탈의 이든 클락 매니징 파트너입니다. 무대에 오른 저는 자신감에 충만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오롯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잠시 연설을 멈추고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다른 관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바로 제조의 제왕, 중국이 AI 하드웨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화면에는 제가 사전에 준비한 차트가 송출되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이었죠. 그리고 여기 이 작은 점이 보이시나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그저 조립 공장에 불과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네, 탁월하게 잘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진정한 미래 기술인 AI 칩, 즉 시스템 반도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얕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더욱 확신의 찬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삼성, LG. 이들은 미국이 설계하고 중국이 제조하는 거대한 생태계 속에서 부품이나 공급하는 역할에 만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동료 투자자인 피터가 다가왔습니다. 이든, 대단히 훌륭한 발표였어. 특히 한국을 언급한 부분은 정말 통쾌했지. 사실이잖아. 우리가 중국 AI 기업들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집행했는데 한국 기업에는 단 1달러도 투자하지 않았지. 그날 저녁, 저는 포시즌스 호텔 라운지에서 중국 투자 파트너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첸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든 씨, 당신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분석은 우리와 완전히 일치해요. 물론이죠. 한국은 단지 빠른 추격자, 패스트 팔로워일 뿐입니다. 혁신은 우리가 하고 제조는 당신들이 하는 구조인 것이죠. 모두가 건배를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심각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평범했던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팔로알토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터미널에 흥미로운 가상의 시나리오가 등장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프로세서인 아틀라스 아트라를 독점 공급한다면 처음에는 그저 애널리스트의 과도한 상상력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읽으면서 점차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나노미터 미만 공정의 차세대 AI 프로세서를 개발한다면 기존 제품 대비 100배 빠른 처리 속도와 10분의 1 수준의 전력 소모를 자랑할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만약 특정 파트너세만 독점 공급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였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상력이 대단하군. 100배 빠르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미세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애플, 에필로가 구글, 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설마. 저는 급히 한국 관련 뉴스들을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그러한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R&D, 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오전 10시 우리 투자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팀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가정을 해볼까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판도를 뒤바꿀 기술, 게임체인저 테크놀로지를 개발한다면 팀원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든 그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라니요? 그래도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큰 전략적 실수를 저지른 것이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스탠퍼드 시절 저의 지도교수였던 정 교수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업계의 살아있는 역사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AI 칩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갖는 건가? 그냥 문득 궁금해서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든,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게. 그들은 조용히 내실을 다지며 준비하는 스타일이야. 특히 국가적인 위기에 몰리면 놀라운 잠재력을 발휘하곤 하지. 하지만 AI 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 영역인데요. 그래서 더 경계해야 하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때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이 한국의 저력이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한국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기사 하나가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 투자. 내용을 읽어보니 연간 투자액이 200억 달러를 초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분명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며 조만간 깜짝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저는 갑자기 심각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중국 파트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든,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네. 삼성이 우리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 무슨 제안을 말하는 건가요? 차세대 칩 공동 개발 제안이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는 거야. 왜? 그것이 바로 미스터리이지. 혹시 그들이 더 큰 무언가를 은밀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사사에게 잠겼습니다. 정말 만약에 한국이 모두를 경악시킬 기술을 완성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한국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계 동료인 마이클 리와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마이클, 최근 한국 테크 업계의 분위기는 어떤가? 왜 갑자기 한국이죠? 그냥 궁금해서. 마이클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좀 이상합니다.
제 친구들이 삼성이나 LG에서 근무하는데 다들 뭔가 거대한 일이 곧 터질 것이라고 하더군요. 거대한 일? 그런데 아무도 구체적으로는 모른다고 합니다. 보안이 너무나 철저해서요. 저는 더욱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한국 뉴스들을 정밀하게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정부가 AI 반도체 육성 전략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대대적인 홍보 없이. 혹시 정말로? 갑자기 제가 했던 발표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오만한 발표가.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이두, 샤오미, 치다 샤오미, 그리고 화웨이를 포함한 아시아 엽개 기업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만약 삼성이 정말로 이 기업들만을 선택한다면 애플도, 구글도, 심지어 우리가 투자한 중국 스타트업들마저도 배제된다면 사무실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하던 소피아가 들어왔습니다. 이든, 왜 요즘 한국 시나리오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뭔가 엄청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설마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애플의 하드웨어 담당 부사장인 제이크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였습니다. 이든, 지금 시간 있나? 급히 논의할 이야기가 있어. 1시간 후 저는 쿠퍼티노 애플파크, 애플파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제이크를 만났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이크, 무슨 일이야? 제이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삼성이 이상해. 작년부터 공급 계약 갱신 협상을 계속 미루고 있어. 가격 문제 때문에? 그게 아니야. 뭔가 다른 전략적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쪽 정보에 의하면 삼성이 엄청난 규모의 신규 생산 라인을 비밀리에 준비 중이래. 그런데 그 용도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 저는 심장이 빠르게 박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새로운 칩을 준비하는 것은 아닐까?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우려야. 만약 삼성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면 카페를 나오면서 제이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든 한국을 계속 주시해줘. 뭔가 이상한 낌새가 포착되면 즉시 알려주게. 다음 날 구글 본사에서 비공식 전략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테크 기업 전략 담당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아시아 반도체 시장의 미래였죠. 구글의 하드웨어 총괄 책임자인 클레어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아시아 시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그렇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였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2-3년 내에 뭔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타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액만으로는 불충분하죠. 기술 격차를 메우려면 최소 10년은 소요될 텐데요. 클레어가 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한국은 가끔 상식을 뛰어넘는 돌발적인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때 테슬라의 AI 담당 임원이 충격적인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 정부가 극비 프로젝트를 서둘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코드명이 단군이라고 하더군요. 단군이요? 한국의 시조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만큼 국가적 차원의 핵심 프로젝트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주차장에서 구글의 사미르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인도 출신으로 아시아 시장 상황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미르,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미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이든, 실리콘밸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데요? 바로 오만함 아로건스입니다. 우리가 항상 세계 최고라고 믿는 것, 한국 같은 나라는 영원히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착각하는 것. 하지만 실제로 과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정밀하게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주요 대학에서 AI 반도체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가 10배나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정부 장학금을 수혜받고 진행된 철저히 계획적인 양성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전략이야. 다음 주 저는 한국계 벤처 투자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울대학교 출신의 젊은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의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폭풍 전에 고요함 같습니다. 모두가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 말인가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더 이상 조용히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문이 실리콘밸리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애플과의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처음에는 그저 루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플 주가가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제이크에게 전화했습니다. 제이크, 소문이 사실이야? 공식적으로는 아직 협상 중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아요. 삼성이 뭔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투자, 인재 양성, 극비 프로젝트, 그리고 최근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설마, 정말로 한국이? 며칠 후 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투자했던 스타트업의 대표였습니다. 이든, 큰일 났습니다. 삼성이 우리 측의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무슨 제안인데? 차세대 칩 독점 구매 제안입니다. 가격을 2배로 제시했는데도 거절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확실해졌습니다. 삼성은 뭔가 거대한 그림을 은밀하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리 펀드의 긴급 전략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너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든 너무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모든 징후들이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곧 중대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한국 시장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제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블룸버그 터미널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내일 오전 글로벌 긴급 발표 예정. 순간 거래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고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표 당일 새벽, 저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이미 여러 동료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극도로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든 정말 큰 발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죠. 우리는 대형 스크린 앞에 모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성전자 사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10년간 저희가 극비리에 준비해온 프로젝트의 결실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라고? 저희가 개발한 차세대 AI 프로세서 아틀라스 에이트라를 소개합니다. 화면에 작고 평범해 보이는 칩 하나가 나타났지만 스펙이 공개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기존 최고 성능 대비 처리 속도 100배 향상, 전력 소모 10분의 1.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저게 물리적으로 가능해? 불가능한데? 하지만 삼성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7시간에 걸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가 화면에 송출되었고 제3자 검증 기관의 확인서까지 첨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사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칩은 향후 3년간 선별된 파트너세만 독점 공급될 것입니다. 폭탄이 터졌습니다. 거래소는 즉시 반응했고 테크 주가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독점 공급 파트너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기업 로고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바이두, 샤오미, 화웨이. 하지만 애플과 구글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투자했던 미국 기업들 역시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피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우리 사무실 전화는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이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우리 포트폴리오 회사들이 모두 제외됐어.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의 파급력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1시간 후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애플 주가 장중 20% 폭락, 구글 긴급 이사회 소집, 실리콘밸리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녁 무렵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벤처 캐피탈 VCs,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것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콰이어 캐피탈의 마이크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러한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는 겁니까? 벤치마크 캐피탈의 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기반을 다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나 갑작스럽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징후는 명확히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한국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리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밤 10시, 팀 쿠크, 애플 CEO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공급망 이슈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늘 그래왔듯이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이폰 차세대 모델은 어떻게 됩니까? 삼성의 협력 없이 AI 기능 구현이 정말로 가능한가요? 주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실 계획입니까? 팀 쿡의 대답은 모호했고 그것은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나스닥 사상 최대 폭락, 테크 기업 시가총액 1조 달러 증발.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그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탠퍼드 시절의 동기였던 최준혁이었습니다. 이든, 괜찮아? 준혁아, 오랜만이다. 뉴스 봤어. 실리콘밸리가 난리도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이 정말 이런 기술을 개발해낸 거야? 준혁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놀랐어. 하지만 되돌아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야. 당연하다고? 한국은 항상 국가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냈잖아.
IMF 위기도 극복했고 조선업 위기도 넘어섰지. 이번에는 반도체 분야였을 뿐이야.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르지 않아? 맞아. 하지만 그만큼 절실했어.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 준혁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특별한 정신이 있어. 뭔데? 단군탄준 너의 후예라는 자부심. 우리 조상들은 만주 벌판을 호령했잖아. 고구려의 그 기상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갑자기 무슨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진짜야. 이번 프로젝트의 코드명이 단군이었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었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한국의 역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단군왕검, 고조선의 시조, 그리고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강인한 건가? 오후에 또 다른 폭탄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디, 의장, 긴급금리 인하 검토, 중국 정부, 반도체 산업 재편 선언. 이제 이는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든, 괜찮니? 뉴스 봤다. 엄마, 제가 큰 전략적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요. 무슨 실수? 한국을 너무 무시했어요. 그들이 이토록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만하게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사실은 위대한 역사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였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나 한국에 가봐야겠어. 소피아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요?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그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 미국 기업들에게는 적대적인 분위기일 텐데요. 그래도 가야 해.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의 영역이 아니야. 뭔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인 것 같아.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공항 곳곳에 AI 강국 코리아라는 문구가 보였고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최준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든 정말 오랜만이다. 준혁아,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그런데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 그 자신만만하던 이든 클락은 어디 갔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깨졌지. 완전히.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혁이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도 이 정도의 성공에 놀랐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 어떻게 가능했어?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 준혁은 한강을 가리켰습니다. 저 강 알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 우리 부모 세대가 이룩한 첫 번째 기적이야.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기적을 창조한 거야. AI 반도체로. 하지만 기술 격차가 이든 한국인의 DNA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위기가 닥치면 하나로 당열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기어이 해내지. 준혁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알아?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총을 들고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1년 만에 그보다 성능이 뛰어난 총을 만들었어. 정말? 그게 바로 우리야. 빠르게 학습하고 더 우수하게 만들고 결국은 승리하는 민족.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준혁과 함께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의 실리콘밸리야. 높은 빌딩들 사이로 젊은 인재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여? 삼성 AI 연구소야. 아틀라스가 탄생한 곳이지. 우리는 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딥마인드 코리아라는 이름의 회사였습니다.
대표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예나입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든 클락입니다. 박예나 씨가 회사를 직접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삼성 아틀라스 칩을 활용한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덕분에 구글이나 오픈AI보다 훨씬 효율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결합 덕분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범용 칩에 맞춰 개발하지만 우리는 전용 칩에 최적화할 수 있으니까요. 시연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리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고 전력 소모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이 많이 있습니까? 판교에만 수백 개입니다. 모두가 아틀라스 생태계 안에서 혁신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전통 한식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이든, 된장찌개 맛본 적 있어?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신 것 말고는요? 그럼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경험해 봐야지 음식을 먹으며 준혁이 물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워. 모두가 대안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지만 대안이 없죠? 아틀라스를 대체할 만한 것이 전무해. 준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든,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의 문제가 아니야. 무슨 뜻이야? 문명의 전환점이야? 서구 중심의 기술 패권이 동아시아로 넘어오는 순간인 거지.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아니야. 역사는 반복되거든. 고구려가 동아시아를 호령했듯이 이제 한국이 기술력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거야. 오후에는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인은 들어가기 어렵지만 특별히 허가를 받았어.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홍보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아틀라스의 개발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벽면 가득한 스크린에는 10년간의 험난한 여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015년 첫 프로젝트 착수, 2018년 첫 시제품 실패, 2020년 획기적인 돌파구 발견. 보여? 수많은 실패가 반복되었어.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지. 한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밤샘 작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의 열정이 바로 오늘날의 성과를 만든 거야. 홍보관을 나오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준혁아, 나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뭘? 한국을 너무 얕잡아 봤어. 단순히 제조만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준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괜찮아. 저녁에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든, 너도 한국의 피가 흐르잖아. 응, 엄마가 그러셨어. 우리 조상이 만주에서 왔다고. 그래, 우리는 모두 단군의 후예야. 그 기상이 DNA에 각인되어 있지. 준혁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하자.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그리고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준 한국을 위하여.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보았다. 내가 무시했던 이 나라가 사실은 엄청난 잠재력과 위대한 역사를 지닌 곳이었다. 고구려의 기상, 한강의 기적, 그리고 이제 AI의 혁명까지. 나는 너무나 오만했다. 실리콘밸리만이 혁신의 유일한 중심이라고 맹신했다. 하지만 혁신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절실함과 뜨거운 열정이 존재하는 곳에서 한국은 그것을 명징하게 증명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내 안에도 그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나 한국에 좀 더 머물기로 했어. 정말? 얼마나? 모르겠어. 하지만 더 배우고 싶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위협을 달성했는지. 좋은 결정이야.
내가 기꺼이 돕겠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서 한국에 머문 지 일주일째 저는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최준혁이 주선해준 미팅이었습니다. 이든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전략실의 강하윤 상무입니다.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삼성 서초 사옥의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정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든 씨가 한국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으신 것이죠? 네. 솔직히 제가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강상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사실 저희도 이든 씨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영향력 있는 투자자시잖아요. 이제는 아닙니다. 제 판단 실수로 인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다만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했을 뿐입니다. 강상무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오늘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틀라스의 진정한 비밀을. 화면에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틀라스의 핵심 아키텍처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존 반도체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구조이죠. 자세히 보니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 구조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재설계된 형태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1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처음 5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명확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전 말입니까? 강상무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도시를 보십시오. 50년 전에는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기적을 만들어냈죠. 한강의 기적.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두 번째 기적을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그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힘이죠. 무슨 위기였나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이 맹렬하게 추격해왔고 우리의 가격 경쟁력도 하락했죠. 그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자고. 강상무는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인재들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한국계 과학자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경험과 한국인의 뜨거운 열정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죠. 명단을 보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글, 애플, 엔비디아 출신의 한국계 엔지니어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들이 왜 한국으로 돌아왔을까요? 고향이니까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들의 원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강상무도 일반 직원들과 같은 줄에 서서 식사를 배식받았습니다. 계급 없는 문화입니다. 모두가 동등한 동료이죠. 식사를 하며 강상무가 물었습니다. 이든 씨 한국 역사에 대해 아십니까?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구려는 특별했죠? 고구려요? 동아시아의 패자였습니다. 만주 벌판을 호령했고 당나라 탕 다이나스티 떠노 두려워했죠? 강상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 기상이 우리 DNA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기어이 성취해내는 힘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이 단군이었군요. 맞습니다. 우리의 시조이자 정신적 뿌리이죠. 재미있는 것은 만주족의 시조 신화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요? 학자들은 고구려 유민이 만주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같은 뿌리인 셈이죠. 오후에는 특별한 곳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삼성 종합기술원의 비밀 연구소였습니다.
여기는 극소수의 인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든 씨는 특별 손님이니까. 거대한 클린룸에 들어가니 엔지니어들이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차세대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의 후속작이죠. 벌써요?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곧바로 추격당하니까요. 한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석연구원 유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차세대 뉴로모픽 칩, 뉴로모피크 칩을 설계합니다. 인간 뇌를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넘어선다고요? 유미나 씨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훌륭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설계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처리 속도는 1000배 빠르면서도 전력은 더 적게 소모하는 칩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점점 압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미 미래의 다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강 상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든 씨, 저희와 함께 일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요? 하지만 저는 한국 기업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글로벌 전략 자문 역할입니다. 미국 시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력적인 제안이었지만 아직 실리콘밸리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향한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그날 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동료 소피아였습니다. 이든, 큰일이야. 우리 펀드의 LP 리미티드 파트너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어. 뭐라고? 왜? 한국 투자 기회를 놓친 것 때문이야. 다들 우리가 무능했다고 판단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출발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나 결정했어. 무엇을?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일하고 싶어. 정말? 와, 대단한 결단이다. 응.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새 출발을 결심한 지 한 달 후 저는 판교의 작은 오피스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호화로운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아침 강하윤 상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든 씨, 오늘 특별한 분을 만나게 해드릴게요. 오후 2시에 여의도로 와주세요. 약속 장소는 의외로 국회의사당 근처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강 상무 옆에는 60대 초반의 품위 있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혜진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오다니. 이든 클락 씨시군요.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 장관은 따뜻하게 악수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든 씨와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저요? 김 장관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아틀라스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글로벌 AI 생태계를 건전하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한미 AI 연합체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바탕으로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미국을 제치고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한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든 씨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쪽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신뢰받는 인물이요. 김 장관은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실리콘밸리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절실합니다. 그럼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가교 비리지가 되어주십시오. 한국과 미국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강상무가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AI 혁신센터의 초대 센터장직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센터장이요? 네, 서울과 실리콘밸리에 동시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인재교류, 공동연구, 스타트업 육성까지 총괄하는 역할이죠. 저는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엄청난 기회였지만 동시에 매우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중책을 김 장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든 씨, 역사는 때때로 한 사람의 용감한 결단에서 변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녀는 창밖의 한강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한강이 보이시죠? 우리 부모 세대는 저 강변에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의 차례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그래서 완벽합니다. 양쪽을 모두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니까요. 김 장관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구체적인 계획서입니다. 읽어보시고 최종 결정해 주십시오. 찻집을 나와 한강변을 걸으며 저는 계획서를 정독했습니다.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국제연합체 구상이었습니다. 한미 공동 AI 연구소 설립, 매년 1000명 규모의 인재교환 프로그램, 100억 달러 규모의 공동투자 펀드, AI 윤리 헌장 공동 제정.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할까?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뜻밖에도 팀쿡, 애플 CEO였습니다. 이든, 지금 한국에 있지? 팀, 네, 여기 있습니다. 좋아. 사실 나도 내일 서울로 출국한다. 정말요? 응, 한국 정부에서 제안이 왔어. 아마 자네가 받은 것과 비슷한 내용일 걸세.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애플까지 끌어들이려 한다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과거는 잊고 미래를 직시해야 할 시점인 것 같네.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격변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센터장 제안 받았다고 하던데 축하한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 거야?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두려워. 이렇게 거대한 일을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든, 너 알아?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 무슨 뜻이야? 시작하는 용기가 성공의 절반이라는 의미지. 넌 이미 시작했어. 한국에 왔잖아. 하지만 그리고 네 안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잖아. 고구려의 그 도전 정신이. 준혁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만주 벌판에서 대제국을 건설했어.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강 상무에게 전화했습니다.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즉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미 AI 혁신센터 설립 및 초대 센터장 임명. 기자회견장에는 김혜진 장관, 팀 쿡, 그리고 제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가 개막되는 날입니다. 김 장관의 개회사 후 팀 쿡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애플은 한국과 함께 미래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며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양쪽 문화를 모두 깊이 경험했죠. 이제 그 경험을 활용하여 두 나라를 잇는 굳건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김 장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든 센터장,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경기도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국가 AI 연구 단지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곳이죠. 거대한 연구 단지 안으로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었고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라니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이든 센터장이 함께한다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한 연구동에 들어가니 벽에 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홍익인간, 홍일인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기술은 인류 전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단군 신화에 나오는 건국 이념이죠.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하겠습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맞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사람이 필요하죠. 연구 단지를 나오며 저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소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정말? 어떤 일인데?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이에요. AI 기술을 통해서요. 어머니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든이 드디어 제 길을 찾았구나.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할아버지요? 그래. 네 할아버지도 만주에서 오셨잖니? 항상 말씀하셨어. 언젠가 우리 후손이 세계를 연결할 거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센터장 취임 후 첫 달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서울과 실리콘밸리를 오가며 양쪽 팀을 조직하고 첫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흥미로운 미팅이 있었습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이든, 축하해. 정말 대단한 변신이야. 순다르,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구글도 참여하고 싶어. 한미 AI 혁신센터에. 정말요? 하지만 구글은 자체 기술력이 솔직히 말할게. 우리도 한계를 느끼고 있어. 삼성의 혁신적인 하드웨어 없이는 더 이상의 진정한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네. 순다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든, 이제는 진짜 혁신과 가짜 혁신을 구별해야 할 때야. 무슨 뜻이죠? 진정한 혁신과 피상적인 혁신 말일세?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해온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저 조금씩 개선하는 것뿐이었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지. 그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냈어. 그래서 함께하고 싶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그것이 진정한 미래 아닌가? 일주일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와 김혜진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구글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메타에서도 연락이 왔거든요. 정말요? 김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깨달은 것입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너무 많은 기업이 참여하면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AI 혁신동맹 헌장이었습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인류 전체를 위한 기술 개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칙입니다. 다음 날 저는 판교의 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딥마인드 코리아의 박예나 대표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센터장은 너무 거창합니다. 그냥 이든이라고 불러주세요. 박예나 씨가 새로운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한 진실 판별 AI입니다. 진실 판별이요? 네. 뉴스 영상, 심지어 사람의 말까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냅니다. 시연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순식간에 가려냈고 가짜 뉴스도 정확하게 판별했습니다. 정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99.8%입니다. 사실상 완벽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박예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틀라스 칩 덕분이죠.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눈치 문화를 알고리즘화했습니다. 눈치요? 네. 미묘한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핵심 요소이거든요. 점심은 전통 한정식 집에서 먹었습니다. 이든 씨 김치 좋아하세요? 이제 완전히 좋아합니다. 매운 것도 잘 먹고요. 박예나 씨가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 다 되셨네요. 식사를 하며 박예나 씨가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센터와 협력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글로벌 팩트체크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정보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하는 시스템이죠. 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각 국가의 협력입니다.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센터가 그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한국의 기술, 그리고 전 세계의 협력. 오후에는 서울대학교 AI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장인 최준호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연구 중인 것은 집단지성 AI입니다. 집단지성이요? 네, 한국의 우리 문화를 AI에 적용한 것이죠. 개별 AI가 아닌 서로 연결된 AI 네트워크입니다. 실험실을 둘러보니 수백 개의 작은 AI가 서로 소통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구의 개인주의적 AI와 무엇이 다릅니까? 최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효율성이 100배 이상 높습니다. 혼자 천재 한 명보다 평범한 사람 100명이 힘을 합치는 것이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적인 사고방식이군요.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죠. 농사를 지을 때 품앗이를 하는 것이 바로 집단 지성의 예시입니다. 저녁에는 준혁과 만났습니다. 어때? 센터장 일은? 정신없지만 보람 있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 준혁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든 이제 정말 한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넘어서는 것이 목표가 아니야. 함께 가는 거지. 무슨 뜻이야? 한국은 기술력이 있고 미국은 경험이 있어.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 있고 유럽은 철학이 있지. 이 모든 것을 합친다면 준혁이 눈을 빛냈습니다. 완벽한 조합이구나. 맞아. 그것이 진정한 미래야. 경쟁이 아닌 협력.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한미일 정상 AI 협력 공동선언문 발표. 내용을 보니 제가 준비한 제안서가 대부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일이 커지고 있네. 준혁이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름은 프로젝트 트루스, 프로젝트 트루트. 전 세계의 가짜 정보와
맞서 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의 기술, 미국의 플랫폼, 일본의 정밀함이 결합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발표 후 전 세계에서 즉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국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참여, 독일 기술 윤리 확립에 동참, 인도 10억 인구를 위한 진실. 일주일 만에 50개국이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진정한 나의 일을 시작했다.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일.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다. 함께 살아가는 지혜, 홍익인간의 정신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진짜는 모두를 위한 것이고 가짜는 일부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진짜이다. 프로젝트 트루스가 시작된 지 3개월, 드디어 첫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가짜뉴스가 70% 감소했고 딥페이크 범죄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UN 본부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한미 AI 혁신센터 대표 자격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이든 클락 센터장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게쿠시와 3개국 대표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기술은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그 활용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트루스의 압도적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미국의 경험, 그리고 전 세계의 협력이 합작하여 만든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발표 후 엄청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휴식 시간에 중국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클락 센터장, 중국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투명성과 개방성,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대표들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녁 리셉션에서 김혜진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든 센터장, 정말 대단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당열하고 있어요. 한국이 시작한 일입니다. 저는 그저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뿐이죠. 김 장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요? 네, 프로젝트 하모니입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로 돌아와 극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AI 최고 책임자들이었습니다. 강하윤 상무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하모니는 전 인류를 위한 AI 윤리 헌장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지 않고 돕는다. 모든 결정권은 인간에게 있다. AI 개발 시 윤리위원회는 필수, 기술은 공유하되 악용은 방지. 이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습니까? 일본 대표가 물었습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는다면요? 강 상무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글로벌 AI 네트워크에서 배제됩니다. 사실상 고립되는 것이죠. 유럽연합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근과 채찍이군요. 현명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강 상무와 차를 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것입니까? 강 상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절반은 계획, 절반은 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이든 클락 센터장님 같은 분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일주일 후 실리콘밸리에서 역사적인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글로벌 AI 하모니 협약. 팀 쿡이 먼저 서명했습니다. 애플은 기술의 인간적 사용을 약속합니다. 이어서 순다르 피차이, 마크 저커버그가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한미 AI 혁신센터는 이 협약에 충실한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행사 후 마크 저커버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든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르쳐줬죠. 함께하는 힘을.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이제야 알았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모님을 뵙기 위해 LA로 갔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할 일이 아직 많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든,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엄마, 우리 집안이 정말 고구려 후손이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할아버지가 만주 벌판을 달렸다고 하셨지? 그 피가 네 안에도 흐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나 봐요.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날 특별한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 준혁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래, 프로젝트 트루스와 하모니 협약 덕분이래. 에이, 그건 너무 과분해.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혜진 장관이었습니다. 이든 센터장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이 있습니다. 또 무슨 제안이세요? 한국 정부가 이든 센터장께 특별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훈장이요? 네. 과학기술 훈장 최고 등급입니다. 외국인으로는 최초이죠. 저는 벅차올랐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겸손은 그만하세요.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수여식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걸어주셨습니다. 이든 클락 센터장은 한국과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기술을 통해 인류애를 실현했죠. 훈장을 받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손녀가 드디어 제 역할을 찾았어요. 시상식 후 리셉션에서 강하윤 상무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진짜 한국인이네요. 전 항상 한국인이었습니다. 단지 스스로 몰랐을 뿐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됐어요. 한국인의 힘을. 그날 밤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저는 오만함에 가득 찬 투자자였습니다. 한국을 무시했고 실리콘밸리만이 유일한 최고라고 믿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계는 하나였고 함께할 때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함께의 가치를 아는 나라, 한강의 기적을 넘어 AI의 기적을 창조한 나라, 그리고 저는 그 위대한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훈장 수여식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집중했고 각국 정부와 기업에서 협력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판교의 작은 카페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만났습니다. 센터장님, 저희 기술 좀 봐주세요. 20대 청년들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뭘 만들고 있습니까? AI 교육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에요. 시연을 보니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맞추어 자동으로 커리큘럼이 조정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투자 유치는 했습니까? 아직 규모가 너무 커서 다들 부담스러워해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일 센터로 오세요. 글로벌 프로젝트로 확장해 봅시다. 청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러한 만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편 국제 무대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AI 무기 금지 협약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뉴욕으로 날아간 저는
특별 자문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AI를 무기화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제 발언에 많은 나라가 동의했지만 일부는 반대했습니다. 기술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다. 논쟁이 계속되던 중 한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기술은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그 진정성 있는 발언이 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결국 협약은 통과되었고 한국의 도덕적 리더십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착수했습니다. 프로젝트 브릿지. 전 세계 AI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AI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왜 공짜로 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의 진정한 파트너를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케냐의 한 마을에서 AI를 활용해 가뭄을 예측하고 해결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AI로 아마존 산림 파괴를 막았습니다. 방글라데시는 AI 의료 시스템 도입으로 연가 사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기적이에요. 각국에서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빌 게이츠였습니다. 빌,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든 당신이 수행하는 일들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우리 재단도 이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으로 프로젝트 브릿지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막대한 자금 지원과 함께 전 세계 네트워크가 연결되었죠. 1년 후 저는 다시 노벨상위원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후보가 아닌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김혜진 장관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변화를 전 세계가 목도했습니다. 시상식은 스톡홀름에서 열렸습니다. 이든 클락은 기술을 통해 인류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평화의 실현입니다. 상을 받으며 저는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은 제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치를 가르쳐준 한국, 도전 정신을 보여준 미국, 그리고 손을 잡아준 전 세계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특히 저에게 용기와 영감을 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생중계로 시청하던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시상식 후 만찬에서 스웨덴 국왕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철학이죠. 정말 아름다운 사상이네요. 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만이 아닌 모두를 위하여. 서울로 돌아온 날, 공항에는 수많은 인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든 센터장님, 축하합니다. 한국의 자랑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자랑이 되었다니. 그날 밤 준혁과 조용히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이든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러게. 나도 내가 놀라워.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계속 다리가 되는 거지.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사람을 연결하는. 멋있다. 역시 고구려의 후예야. 또 그 얘기야?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는 이제 제 뿌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만주 벌판을 달리던 조상들의 그 기상이 이제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힘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지금까지 AI 시대의 대반전, 그 충격적인 가능성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기술의 미래는 특정 국가나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것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만과 편견을 버리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교훈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